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박명주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명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생활을 좀 많이 하시면서 어깨 질환 좀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모셨으니까 관련된 질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걸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어깨 충돌 증후군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가 그 위에 있는 주로 견봉뼈, 오구견봉인대, 그리고 오구돌개 같은 그런 구조물과 말 그대로 충돌을 일으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혹시라도 이게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단순 근육통이나 다른 오십견 등으로 오인해 방치하기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깨를 안 쓰시는 분은 없을 거고 움직임이 많은 곳이어서 손상도 잦을 텐데요. 이 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어깨 힘줄 구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병원에서 쓰는 모형인데요. 네네. 어깨 힘줄의 구조 중에 이 전방에는 견갑하건, 위로는 극상건, 그 뒤로는 극하건과 소원건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이 네 가지를 회전근개 힘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에도 훨씬 중요한 이두박건 장두라는 힘줄이랑 이 위를 싸고 있는 삼각근, 그리고 목이랑 이 견갑골을 이어주는 많은 근육과 힘줄 등 일반인 이해하기 힘든 근육과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어깨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알아듣기도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근개라는 근육은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그 질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네. 근데 앞서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회전근개가 다른 부위와 충돌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질환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전근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질환은 어깨 충돌 증후군, 그다음에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회전근개 파열 등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어깨를 이제 많이 쓰거나 잘못 써서 근력을 약화를 보이는 질환으로 모두 다 회전근개 통틀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구분을 할 수가 없고 회전근개 질환 속에 어깨 충돌 증후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 회전근개 질환의 하나로 어깨 충돌 증후군을 둘 수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회전근개 질환하면 회전근개 파열부터 좀 떠올려지는데 그렇다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고 약간 나이대별로 좀 발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차이를 둘 수가 있는데 20, 30대에서는 이제 회전근개가 붓거나 출혈이 되는 것, 30, 40대에서는 섬유화나 건염으로 진행이 돼버리고 퇴행성으로 더 심해지면 골극, 그 뼈가 자라는 것과 건 파열로 병리적으로 연속화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적 회전근개 질환으로 알고 있는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힘줄이라는 게 뼈라든지 인대, 근육을 다 연결해주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질환과의 연속성 또 관련성이 좀 큰 것 같은데 요 어깨 질환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같은 기전으로 충돌 증후군에서 회전근개 파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증상도 이제 어깨 질환 속에서 정확히 감별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질환의 파열이나 그다음에 뭐 부분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이나 증상은 거의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 다른 회전근개 어떤 질환의 원인 질환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궁금한 게 어깨 충돌 증후군의 원인은 뭘까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원인은 검사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검사하는 방법 중에 어깨 높이 이상으로 팔을 들어 올리고 손등이 하늘을 본 상태에서 견봉화 공간을 충돌시키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견봉화 공간이 좁게 되고 이 위에 있는 뼈인 상하공과 견봉이 부딪히면서 여기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돌리거나 하면 소리가 발생하게 되고 똑똑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반복해서 많이 하게 되면은 힘줄에 염증 및 출혈,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자세뿐 아니라 어깨 날개뼈가 앞으로 내려오는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
뼈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견갑골 주위 앞쪽의 뼈와 힘줄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견봉 앞쪽이 많이 내려가면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올리지 않고 조금만 올려도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돌이 더 발생하게 되고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구부정한 자세 같은 어깨를 상하게 하는 그런 동작들이 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동작을 자주 해도 어깨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 거고 기본적인 원인은 그러면 뭡니까? 과사용이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동작을 안 하는 것보다는 네. 그 동작을 한 상태로 많이 하게 된 과사용이 주된 원인이 맞습니다. 사람 힘줄이 로봇가 아닌데 많이 쓰게 되고 또 많이 쓰게 되면 잘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쓴 상태로 되면 힘줄이 변성이 되고 힘줄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충돌에 의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지 요거 직업병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예, 어깨 위로 팔을 많이 쓰는 오버헤드 동작이 들어가는 야구나 배구, 배드민턴, 수영 선수도 골프 선수들도 많이 오는데요. 일반인 중에서도 어깨 높이 위로 팔을 들어서 쓰는 직업군에서는 예외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목수나 건축일, 식당이든 힘줄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는 아무래도 견봉과 공간에서 충돌로 인한 염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에 앞서 말했듯이 일자목이나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은 견봉이 자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견갑골을 아래로 내려가서 힘줄의 충돌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깨 높이로 팔을 많이 근데 어깨 높이로 팔을 많이 들지 않는 직업인 미용이나 운전, 사무직에서도 요새는 젊은 충돌 증후군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앉아서도 컴퓨터 작업 같이 팔을 안 쓰는 동작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직업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직업병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깨 통증 증후군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어떤 증상들을 어떻게 호소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네. 충돌 증후군이 또한 회전근개 질환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통증이 이 견관절 앞부분이나 이 삼각근 주위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팔을 드는 거상 운동을 할 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20도에서 160도 이상을 나타나게 되면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고 팔을 어느 정도 내리는 순간 팔이 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돌릴 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걸릴 때 통증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통증을 느끼는 그 각도가 따로 있군요. 네. 소리도 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어깨 통증이 이제 비슷한 증상들을 호소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요 어깨 충돌 증후군 많이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로 없습니까? 네, 그런 다른 증상은 없고 어깨 질환이면 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외상으로 인한 탈구나 골절 등의 불안정성 어깨가 되면 이런 동작을 할 때 불안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다르고요. 네. 대부분은 충돌 중으로 시작해서 다른 회전근개 질환인 파열이나 석회성 건염 이런 증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 비슷한 기전이어서 증상 또한 감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거나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일 텐데 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뭐 어떤 시간대라든지 어떤 동작을 할 때라든지. 예, 무리하게 안 쓰던 어깨를 갑자기 무리하게 많이 쓰게 되거나 어깨 위로 팔을 쓰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시기적으로는 밤에 통증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정형외과 관절진에 다 그렇기도 하지만 누워 있는 경우에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더 통증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시기 듣고는 저거 내가 그러는데 싶으신 분들 좀 많을 텐데요. 어깨 질환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MRI 등의 특별한 검사 없이도 우선은 신체 검사들을 시행해서 운동 범위를 먼저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위로도 팔이 옆으로도 뒤로도 안 가는 오십견을 일단 감별을 하고 앞통 부위에 따라서 견봉 쇄골 관절염이라는 거를 진단을 감별하고 그 다음에 단순 방사선 검사인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통해서 어쨌건 걸러야 하는 다른 어깨 질환들 거르고 네. 그 다음에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걸 통해서는 어떤 걸 확인하는 겁니까? 네, 이제 엑스레이 보면은 이 견봉의 모양이 있는데 네. 견봉이란 건 아까 말했듯이 날개뼈가 견갑골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보게 되는데요. 견봉 앞쪽의 모양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평행한 건 1형, 굽어진 건 2형, 더 굽어진 건 3형 등 모양이 갈고리형 모양으로 많이 되고, 갈고리형 모양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사실 많이 발생하지만 역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환자에서는 많은 수에서 관찰됨을 이전 연구 결과와 실제 환자에서도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 어깨뼈가 붙는 대결절의 불규칙한 정도로도 충돌이 많이 되었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주로 이제 충돌되는 극상권 주위에 석회성 건염도 같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이것도 감별을 해야 합니다. 어깨 질환 중에서도 사실 석회성 건염도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혹시 어깨 충돌 증후군과 석회성 건염이 그러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잦나요? 예, 동반된 경우가 많고, 석회성 건염은 이제 아직 발병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명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충돌 증후군에 의한 심줄이 손상하게 되면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병리적으로 석회성 건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석회성 건염은 매우 통증이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석회성 건염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서 뼈의 충돌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뼈를 보는 건데 뭐 인대라든지 다른 근육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추가 검사가 더 진행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뼈로서는 사실 회전근개 힘줄을 정확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수술이 이제 필요할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은 초음파나 MRI 검사를 꼭 해서 힘줄을 볼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MRI 검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지만 초음파 역시 역동적인 검사가 가능하고 견봉 아래의 염증 및 힘줄 표면의 파열 정도도 잘 관찰됩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은 사실 초음파적 검사로도 저는 주관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검사만 받고 어깨 충돌 증후군이네? 별거 아니네? 생각하고 또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그냥 놔두면 어떤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을까요?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될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 방치할 경우에는 통증으로 이제 어깨를 완전한 범위로 잘 못 쓰기 때문에 그 상태로 굳어버리는 동결건이라는 오십견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병리적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변이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 또는 동반해서 이것도 발생할 수 있고, 아까부터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제 비가역적인 상태, 즉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로 점점 회전근개 질환의 범주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파서 검사까지 받았는데 파열이 아닌 그냥 단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파스 붙이고 또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더 진행이 되면 결국 파열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이 시간 좀 상세하게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지 않은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네, 저는 회전근개 전층 파열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은 다 비수술 치료를 하게 되고, 이거 교과서적으로도 이게 맞습니다. 실제 수술 및 이제 제가 많은 임상 경험에서도 충돌 증후군만으로는 수술한 경우는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우선 견봉화 공간의 염증으로 인한 삼출액이 초음파에서 관찰된다면 이 염증을 빠르게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저도 주사 치료를 역시 시행하고요. 통증을 없애는 빠른 방법이다 보니까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힘줄에 연결된 근육의 약함이 관절막의 섬유화로 얼마나 굳었는지 이걸 확인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시행하게 되고, 이후 힘줄 자체의 문제는 프롤로 치료로 불리는 여러 가지 주사 제제 치료를 하게 돼서 재생치료라고 불리는데 이걸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충돌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견갑골 운동과 목 스트레칭을 자주 시행하고, 어깨 높이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일은 치료 도중에는 피할 수 있도록 환자분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주로는 주사 치료로 네. 치료를 하시는군요. 만약에 그걸로도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하는 겁니까? 언제 수술이 이루어집니까? 네. 충돌 증후군 자체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네. 비수술적 치료, 즉 주사 치료나 뭐 체축혈파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보존적 치료, 비수술 치료를 3개월 이상 다 해봤는데도 통증이 견딜 수 없고 환자분이 운동 치료까지 다 했는데도 실패한 경우에는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다 안 되면 이제 네, 수술까지 가야 하는 경우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치료 잘 받고 관리도 잘 해야 하는데 치료 중이라든지 후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생활 습관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충돌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생활이나 일할 때 그 자세를 변화를 해줘야 하고, 이제 날개뼈와 목을 이용한 바른 자세가 되는 운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계속 아까 제가 날개뼈와 목을 얘기했는데, 이 자세를 이렇게 쭉 핀 상태에서 바르게 해야 견봉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깨 힘줄이 더 충돌이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어깨가 굽어 있어서 그래서 어깨 질환이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발 걱정도 좀 하시더라고요. 재발이 잦은 편이죠, 이 질환이. 예, 재발이 아주 작고 많이 쓰게 되거나 이제 잘못 쓰게 되면은 같은 기전으로 다시 견봉화 공간에서 충돌이 돼서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힘줄은 다른 근육이나 이런 거 다르게 한번 나빠지면은 다시 좋아지기가 좀 힘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 이게 어깨 힘줄이 한번 상하면 다시 재생이 안 되는군요. 네, 잘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깨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팁도 좀 주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이제 어깨 환자를 볼 때는 가동범위의 확보, 환자가 움직임의 가동범위가 없을 때가 문제가 되고 이때 병원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팔이 안 올라가거나 뒤로 안 가면은 어깨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고 즉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스트레칭 및 운동을 해야 하는데, 스트레칭 운동도 또 잘못하게 되면은 충돌근이나 어깨 질환을 더욱 발생하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배워서 집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아니라면은 어깨 질환의 대부분이 날개뼈 즉 견갑골의 이상 운동과 또 견갑골에서 오는 경추 신경에서 나오는 근육이 대부분 지배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울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자세가 안 좋다고 얘기한다면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 운동을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바른 자세를 갖게 되면은 관절 운동 범위 확보가 쉽고, 즉 충돌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근력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게 중요합니다. 네, 바른 자세. 계속 지금 바른 자세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얘기 들은 김에 네, 네. 자세를 바로 펴고 오늘 하루는 항상 기억하고 자세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깨 충돌 증후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박명주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